그, 호르무즈 해협,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그 중간에 바다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파병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때문에 파병해달라 하면 파병하는 게 나을까요? 파병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동맹이잖아. 한미 동맹. 완전 이렇게 우리는 형제야 이러면 한미 동맹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 당연히 도와야죠. 같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계산은 또 해봐야죠. 아무리 이렇게 한미 동맹이 강해도 이게 이제 명분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한미 동맹 명분이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게 명분이 타당한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미국이 도둑질을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그리고 한미 동맹도 동맹이지만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좋은 사이인가 나쁜 사이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란하고 우리나라랑 한미 동맹 국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친한 국가라면, 서로 좋은 국가라면, 우리가 미국이 이란 침공할 테니까 너희들도 도와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 옆에 큰 친구가 작은 친구 때려야 되는데 좀 도와줘. 참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뭐 그걸 한번 따져보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이라크에 드론 공격을 했어요. 이라크에 한 게 아니고 슐레이만이라는 슐레이만이 사람이 이란인 사람인데 이라크에 가가지고 무슨 조약 같은 거, 무슨 회의 같은 걸 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을, 그 부대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다 죽인 거지. 이제 슐레이마니를 죽인 거예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상황인지는 알죠? 그 이란 사람인데 이란에서 죽인 게 아니라 이라크에 이라크에 차 타고 가고 있는 거를 죽인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을 왜 죽였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이란은 종교 국가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시아파라고, 시아파의 수장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신의 계시자야, 신의 안내자,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있어도 이제 이렇게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다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슐레이만이에요. 지금 이란 사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란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는지 민생이 파탄나서 계속 그 시위 중이었다고요. 시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슐레이마니가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다고. 그 이란에서 이제 2인자인 사람이고, 무슨 그 이제 군인인데 그 하여간 군인의 대장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냥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막 국방부 장관 내지 뭐 이렇게 더 센,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인자라니까. 그 사람을 가서 이제 드론으로 가가지고, 부대를 보낸 것도 아니야. 드론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죠? 그 나라의 거의 대통령격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땅덩어리도 엄청 넓어요. 우리는 한 6배, 1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란이.
근데 그렇게 8천만의 거의 대통령 원수급의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니 참 난감하죠. 그것도 죽인 상황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동에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종교인인데 왜 저러지? 형제끼리 싸워. 파를 나눠가지고 시아파는 이제 좀 이란 좀 소수파예요. 수니파는 아랍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아랍 전 지역에서 열 몇 개 국가가 서로 그 연맹을 맺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고요. 이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아랍 연맹 서로 사이가 계속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우디에 그것도 역시 드론이 가가지고 아람코 공장을 드론으로 폭격했어요. 아람코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이렇게 뽑아내는 회사거든요. 석유 파는 회사야. 그 아람코의 주인은 그 사우디 왕가의 이제 주인이에요. 그걸 폭격을 해가지고 원유 생산량의 뭐 거의 반 정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잠깐 세계 유가가 급 반등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이 돼서 다시 원래대로 내리긴 했어도 그것을 이란이 이제 공격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란하고 사우디랑 전쟁 날까?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됐냐면 사우디가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파는 무기들을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무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사우디가 다 사온 거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근데 사우디는 미국의 봉인 거죠, 봉. 미국 계속 무기를 사줬으니까 그렇다면 드론을 막을 수 있어야지. 첨단 무기들을 계속 사왔으면 사우디가 군사력이 되게 좋아요. 무기가 좋은 무기가 많으니까. 그럼 아람코는 국부라고 이거 없으면 사우디는 깡통 차야지. 아람코가 없으면 아람코라는 정유 회사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이게 휘청하게 되는데 사우디가 그럼 아람코를 지키기 위해서 첨단 장비를 다 동원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곳이 간단한 드론으로 폭격당하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이 아랍 연맹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시아파랑 이렇게 계속 이란하고 계속 대립해봐야 우리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서로 좀 친하게 지내는 서로 평화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좀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에서 슐레이만이 그 이라크에 가가지고 그 중재 역할을 이라크에서 맡았다는 거지. 사우디랑 이란, 아랍 연맹하고 시아파한 이란하고 중재를 거기에서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슐레이만이 이렇게 어디지? 지금 자꾸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다가 폭탄 맞아가지고 이제 드론 공격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 이 아랍 지역들이 다 열받아 있겠죠. 특히 이란 지역에서는 자기 국가 원수나 비슷한 이런 사람이 죽게 됐으니 우리 김정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움찔하지 않게 안 했겠어요? 우리 나랑 좀 나보다 덩치가 좋으시던데 김정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미국은요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서로 싸워야 돼. 그래야지 그 무기를 잔뜩 팔 수 있지. 지금까지 그렇게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중동이에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도 미국에 있는 무기들을 사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시아파하고 수니파랑 서로 사이가 좋아진다. 이러면 이제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정치 관계가 이제 엮여진 거예요. 또 이제
그 이란에서는 국가 원수급에 되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 8천만 명이 이제 대동 단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기가 올라갔다고 그랬어. 이게 붉은기가 뭘 뜻하냐면 1300년 만에 붉은기 올라갔다 했거든요. 서기 680년쯤에 시아파의 수장이 있었는데 시아파의 수장이 암살당했어. 저 순위파한테 죽었어요. 시아파의 수장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분기탱천에서 붉은 깃발을 올리면, 붉은기는 이제 그 시아파를, 이슬람을 상징하는 국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서 그때 그 대동 단결을 했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미국한테 당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랍 지역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미 정서가 굉장히 이제 심화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본토로 쳐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얘기를 하고, 또 어젠가 며칠 전에 또 이란에서 공격을 했어요. 미군 기지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두 군데를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미리 얘기해주고 공격할 거야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리고 그 두 곳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IS나 이제 이런 그 테러 단체들한테 공격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봐야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아무 피해 없고, 또 이란의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가 미군 기지, 미국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두바이를 또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두바이를 공격하겠다고 하냐면 두바이 안에 미군 기지가 또 있거든. 중동 지역에 미군들이 7만 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7만 명이나 있어. 뭐 이런 두바이나 바레인 이런 나라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이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 기지 1만 명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중동에 있는 미군하고 이렇게 이란하고 붙어도 미군이 질 리는 없지. 뭐 군사적으로 워낙 우월하니까. 하지만 이란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또 했거든요. 미사일로 이제 미군 기지 두 군데나 이제 이렇게 포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할까 말까 사람들 막 그랬는데 하긴 어렵죠.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고 경제 제재로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란은 정말, 트럼프는 전쟁하지 않겠다 했고 이란은 전쟁을 할까 말까?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슬람들이, 그건 나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전쟁을 할까? 할 거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이유가 지금 이란이 4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다들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 북한보다는 좀 낫겠지만 굉장히 가난하고요.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여서 이제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때렸으니 반정부 시위는 쑥 들어가고 이제 다시 이 반미주의로 이렇게 다 똘똘 뭉친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지금 그 공격할 능력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지금까지 IS하고 뭐 이렇게 그 테러 단체들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테러 단체들이 다시 또 힘을 받아서 나타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테러들이, IS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뭔가가 조직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참고로 이란은 8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좋아해요.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2007년인가 이때 이제 그 대장금을 반영했는데 대장금 시청률이 91%였어. 시청률이 91%. 그냥 8천만 명이 다 봤다라고 보면 돼. 이제 8천만 명이 그 대장금이 좀 길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틀어줬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보면 장사를 못 한대. 그거 안 보면 잠을 못 잔대.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랬냐? 그 이후에 계속 사극을 계속 틀어줬대요. 해신도 틀어주고 뿌리 깊은 나무 틀어주고 뭐 광개토대왕도 틀어주고 그 전부 다 이제 인기를 끌고 해신 같은 경우는 85%나 봤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자제품이 거긴 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에어컨을 전부 다 이제 LG 걸로 싹 바꿨대요. LG 걸로 사람들이 전부 다. 왜 LG 걸로 했냐면 휘센 하면서 그 장금이가 나와가지고 휘센 하면 나가지고 이러니까 전부 다 휘센으로 하고 그래서 이란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물건들을 잘 팔리고 이게. 그러니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관계를 모르면 미국이 우리나라 파병 요청을 하면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지 우리도 가서 싸워야지 동맹인데.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명분도 이제 안 되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거잖아요. 그 이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트럼프는 너무 이상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번에 진짜 미친 결정을 내린 거지. 그냥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해서 공개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랍 연맹 그러니까 이제 순위파하고 미국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아랍 전체적으로 또 아랍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당하면 되돌려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당하면 되돌려준다. 받은 사람한테는 3배로 갚고 당하면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이런 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많이 되고 합니다. 우리 11페이지 봐봐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한 10분만 얘기 더 할게요. 11페이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중간쯤에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다. 12부의 큰 경전 이거를 12부는 이제 8만 대장경을 얘기해요. 12부가 무슨 말이냐면 경전에는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요. 개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비유로 또 설명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중송이라고 해서 거듭해서 이제 설명해 놓고 개성으로 하시는 게 있고요. 또 인연법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전생법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쭉 나눈 게 12가지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했다 해서 12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8만 대장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 8만 대장경을 다 큰 경전이거늘 옛적부터 현대까지 다 읽지 못하였으며 털억만치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랬으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알면 8만 대장경을 다 읽은 거야. 털억만치도 읽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나를 모르고 살아간 거죠. 나를 모르고. 티나탄 스님의 티나탄 불교 책을 보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막을 건너가는데 세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자. 좀 이상한 비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막을 건너간대. 근데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근데 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해봐. 평생 동안 가슴에 남지 않겠어요, 그게?
드시면서도 이건 드시는 게 아니 이상한 거지 이제 뭔가. 근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육류를 섭취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전생에 다 이제 부모, 형제, 자식이고 아무리 소고 말이고 돼지고 하더라도 그 전생에 다 이제 나의 부모고 형제였고 자매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식을 하는 것이 이게 되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 이제 이게 남의 살이 아니라 내 살이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폐를 약하게 하는 게 뭐죠? 뭘 먹으면 폐가 나빠지죠? 담배 먹으면 이제 폐를 간을 나빠지게 하면 술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술을 먹거나 담배를 먹거나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나 자신의 살을 파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조금 있으시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팔만대장경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정말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있고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 업장이 두터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업장이 두터우니까 병나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뭐 이렇게 손재가 되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서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거잖아. 우리가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이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이 트럼프처럼 좀 이상하잖아. 이게 업장이 두터우니까 마음도 그렇게 병나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것들도 역시 몸을 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알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먹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잘 실천하는 거고 또 내 마음이 건강한 것도 역시 경전을 잘 읽고 실천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잘 분석을 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라든지, 뭐 이렇게 좀 과식을 하면 안 좋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든지 이런 건강적인 상식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적인 상식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건강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독이다 라는 걸 알고 또 지혜롭게 팔정도를 행하고 육바람을 행하는 것이 나의 마음 건강에 좋다. 또 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데 남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행복감이 커지고 또 마음이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근데 하나하나 이 이치를 알아야지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이치를 아는 것을 실천을 해야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죠. 마치 아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느냐? 그 파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파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세계의 정서를 우리 몸과 마음 이런 것들도 또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제 말을 듣잖아요. 뭐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지식이 쌓이잖아. 그리고 나름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강의를 잘 듣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기도에 이렇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이제 잘 듣고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와가지고
아이고 이쁘나 이러면서 이제 다 사랑해줘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사랑을 못 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잘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그 유산 받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받는 거랑. 유산은 부모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부모님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많이 갖고 있으면 강의를 잘 듣고 기도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 유산을 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 받는 게 있어요.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제 국가만큼 위력이 있는 게 국가가 이제 관이잖아. 엄청난 관이잖아요. 국가만큼 위력이 있는 게 또 부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알라신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이 대체로 이제 이렇게 그 복이 많아지고 마음이 좀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종교를 갖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제 랍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스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쉽지만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부처님을 부르거나 다른 신을 부르는 이런 것이 그런 절대자에게 그러니까 국가에게 취직을 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또 기도대로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정보,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것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덩어리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게 하고 유산받게 하고 가피받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